안녕하세요. 저 뉴스는 무려 2년 전 뉴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점점 경제적인 겨울을 맞게 될 겁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또 조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떠들어대고 드러내면 화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절제하고 아끼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좀 살아낼지 잘 궁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잘 좀 만들어내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개시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에게 얻어먹지 않고 내 돈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이 롤렉스니 구치니 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게 번 내 돈으로 의미있게 소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스비, 전기료, 유가, 폭등, 각종 공과금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겁니다. 괜찮은 척하고 버티는 영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지하로 추락하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티내지 않게 그냥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여행 다니면서 삽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경제적인 겨울이 오면요, 찬바람이 불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주변에서 벌어진다고 하죠.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이러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빚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옥일 것이고 여유 있는 자들에게는요, 기회가 펼쳐지는 거죠. 어떤 이제 자산들, 어떤 걸 내가 살 수 있을까? 둘러보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80대에 36만 명이 일을 하며 산답니다. 아마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싸게 팔아야 되겠죠. 영끌한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40년, 50년. 이 말이 쉽지 참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집을 몇 채 사서 되게 부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 집으로 인한 부채 때문에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나이 먹고 돈 더 벌겠다라고 욕심부렸다가 이제 얼마 안 되는 돈 다 털리고 이제 정말 힘겹게 지내는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계속 진행 중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지속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써 두 곳이 전쟁 중에 있고 중국과 대만도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겨울이 오고 있는 거고 이미 2023년에 위워크가 파산했죠. 그게 그냥 괜한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이미 5월 1일부터 경기대항 완충자본 적립 1%가 시행이 됐고 2024년 7월부터 또 스트레스 DSR 50% 적용이 또 되고요. 이래저래 참 많은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끌족들이 비싸게 산 50년짜리 아파트를 앞으로 누가 사주겠습니까? 받아줄 호구가 없으면 그건 이 영끌들이 그냥 안고 쓰러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채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듯이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 거죠. 이자가 10% 되면요, 이제 미친듯이 일을 해도 이자 갚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권사는 이익이 70% 넘게 줄어들었고 연체는 10몇 % 늘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정권사 한두 개가 망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인 거죠. 집값은 비싸고 명목 가격은 높고 안 팔리고 대출 받아서 내야 될 원리금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는 오르고 수중에 돈은 없고 물가는 오르고 공과금 내야 되는데 연체되니까 답이 없고 그런 와중에 구조조정까지 당해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빚 없으면 행복한 인생이고 빚지면 인생 끝장이다. 끝장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빚 없이 뭐든 할 국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축해서 돈을 비축해두고 있어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해야 될 것들은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이제 디레버리징, 이제 수축이 계속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앞으로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금융권들도 이제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돈 구하기 혈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빚으로 빚을 돌려막던 이들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맞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 빌려서 빚을 갚는다. 그게 노예고 노비다라는 겁니다. 쇼핑을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개인신용제도라고 하는 명목하에 금융권에 나의 모든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고가금 납부나 신용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극심한 내수 침체가 되고 이제 우리네 삶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1% 경제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2030들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복합 불황으로 답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미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집 사면 부자가 된다고? 미친놈들입니다. 집 사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집을 사면 이제 그걸 잘 감내하고 소화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선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갖고 싶다고 가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시간들을, 무서운 상황들을 어쩌면 잘 견디고 잘 감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빚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존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게 현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감히 말씀드린 건데 빚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이고 빚이 있으면 끝장 인생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